명상하듯이 아주 저건저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프랑스하고 한국하고의 문화의 터전이라고 할까요? 문화 개념이 많이 다르죠? 예, 문화 개념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비슷한 부분이 또 많아요. 또 한국도 보면은 굉장히 좀 활달한 반면에 좀 조용한 차분한 어떤 그 고요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프랑스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거기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문화적인 게 프랑스가 왜 문화 대국이냐, 제가 프랑스에서 느끼는 체험인데, 거기는 아주 사회 밑바닥부터 저변화부터 문화라는 인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떤 문화란 게 좀 저변 인식 자체가 조금 아쉬운 어떤 부분이 좀 많죠, 그게. 근데 그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자체가 워낙 또 문화민족이라 또 그런 건 또 금방 또 극복하리라 보는데, 그 자체의 마인드 자체가 거기서 제가 참 감명 깊은 어떤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보고 많이 도움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림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문화를 또 깊이 또 느끼게 되고, 그런 점이었습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 대한 소극적인 대우라고 할까요? 제가 프랑스 도착해가지고 참 이 나라는 문화적인 게 아티스트한테 굉장히 많이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림하고 전혀 무관한 어떤 목재상 내지는 어떤 그러한 그 무관한 업종에서도 그 아티스트란 단어 자체 말만 해도 그게 이방이든 자국이든 간에 13% 정도 TC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한국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거 볼 때 참 어떤 문화적으로 작가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주고 그걸 용기를 또 북돋워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참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그 문화 대국이라는 게 그냥 문화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 인식이 그 어떤 수준 차이죠, 그게. 그만큼 작가들한테 어떤 사회적으로 밑바닥부터 대우를 하고 어떤 문화 발전하는 게 긍정적으로 참 우리 한국이 부강되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 그런 점이 조금 한국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가들의 감각이 보통의 사람들의 감각을 이끌어내는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프랑스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들이 머무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그들에게서 얻은 영감 있으시죠? 예, 그들에게서 느낀 점들이 어떤 거냐면,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어떤 구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 예술가들은 어떤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저 자체도 그렇고 고통을 즐기면서 그 고통을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 가지고 그 어떤 고통을 견디는 어떤 희열도 맛보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어떤 좋은 추억, 어떤 유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최근 작품들은 기존 숲 연작에서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사람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셨어요. 화면에 악기와 숲과 사람의 공존을 연상케 하는 그 인체의 율동이라든가 의자 등이 배치되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숲을 산책하다 보면은 무수한 새소리 내지는 바람 소리에 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하나의 악기였어요. 숲 자체가 어떤 악기를 연상하는, 그 작품의 일부 보면
그 악기도 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그런 꼭 칼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음악도 있을 거고 그림 속에는 어떤 음악도 있을 거고 거기서 가다 보면은 그림이란 게 저는 어떤 그런 형태 고정적인 게 아니고 유동적인 걸 봐요. 가다 보면 어떤 여행이 될 수 있고 가다 보면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쉴만한 어떤 휴식 공간도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자도 필요하고 의자, 악기, 숲, 인간 어떻게 보면 다 한 가지 구분의 그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이 물론 따로따로인 것처럼 다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자연에서 나오고 자연에서 다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특별히 프랑스에서 본인의 내 색깔은 이거다라고 발견을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제가 색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컬러가 참 중요하다. 좀 활기찬, 우울하지만은 현 생활 자체가 우울하지만은 내면은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얼마나 그식이 발랄하겠어요. 그렇게 활달하고 원색적이고 그 자체가 저 또 힘이 되고 하니까 제가 원색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활달함, 계속 좋은 여행이 인생이 돼서 제가 계속 그림과 함께 좋은 여행이 되고자 하는 어떤 저 바람이고 어떤 희망이 돼요.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참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본인만의 그 고유한 색깔을 발견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들의 일생은 평범한 삶, 예를 들어서 회사 들어가고 진급하고 퇴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요. 화가의 길과 삶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 듣고 싶나요? 화가라는 거는 화가나 어떤 작가들, 어떤 음악가들, 통칭해서 저기 예술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술가들은 하나의 여행 같아요. 늘 제가 여행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나긴 시간을 거기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거기서 고민과 고통도 느끼고 때로는 또 환희와 행복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시간 관념이 어떤 생기고 흐름이 생기는데 늘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행복함, 어떤 사람 자체, 인간이 참 행복해지는 어떤 요인이 뭔가 그렇게 생각해지고 한 번 정도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밝은 화면에서 자연의 오묘한 색채와 음악적 리듬, 인체의 율동적인 관능적 비구상 묘사 등 자연과 인간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화합의 세계를 그리는 윤수보 작가와 만나서 기나긴 삶의 여행 중에 잠깐 쉬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보 작가는 다도화랑, 예맥화랑, 유나이티드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29회 가졌습니다. 상해, 홍콩, 싱가포르, 뉴욕을 비롯해서 화랑미술제, 스와프, 아트쇼 부산 등 다수의 아트 페어에 참여를 했고요.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 해운대 달맞이 소재 갤리 조이에서 초대전이 있습니다.